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벤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주 일요일 날 책 50권 주는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왼쪽 그리고 위쪽에 있는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은 교보문고에서 카톡이 갈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하늘색은 출판사에서 바로 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연락 없이 그냥 기름분들이 며칠 지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첨되신 기름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다음 달에도 또 비슷한 이벤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길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주식해서 기리분들이랑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좋은 거 계속 나눠드려야겠죠. 열심히 해서 또 이런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러 가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 일본에서 악재가 튀어나왔는데 그걸 전부 다 소화하고 결국 상승 마감한 미국 5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있는데 살짝 상승을 했죠. 그나저나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살짝 빠진 걸 봤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상승 마감한 걸 봤을 때 일본의 악재 어제 조금 시끌시끌했지만 결국은 하루짜리였구나, 아니 반나절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는 이제는 짧은 악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증시가 상승하는 와중에 테슬라는 8%나 급락했습니다. 증시가 올라도 테슬라는 계속 떨어진다는 소린데요. 전기차 흐름이 그렇게 안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는 테슬라가 조금 많이 빠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 깨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슬슬 과매도 국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테슬라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과연 이 친구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나중에 다시 오를 만한 기업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의 바닥을 고민할 필요가 슬금슬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내년 연초에 과연 전기차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가 바닥권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있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트위터 CEO 사임 속보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머스크가 투표를 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후임자를 찾는 대로 CEO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트위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회복이 될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이키 12% 폭등.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실적 호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에서 무려 12.7%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실적이 잘 나왔나 봤더니 분기 매출과 이익이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재고는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데 까고 났더니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가 12%나 폭등했는데, 이러한 영향인지 오늘 우리나라 의류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과연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경기 침체 영향이 의료 관련주에는 크게 없을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IRA 배터리 광물 규정 시행 연기, 결국 연기가 되었군요. IRA 법안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원래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3월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전기차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 이게 뭔가 봤더니,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미국 입맛대로 만들란 소리겠죠. 북미에서 제조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주고, 그리고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광물을 사용하면 나머지 3,75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부품 만들 때도 미국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광물 사용할 때도 중국 거나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 우리나라랑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이랑 관련된 그런 광물을 써라 라고 압박을 하는 거겠죠. 이 때문에 중국 광물 의존도가 컸던 한국 그리고 유럽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끌시끌했죠. 결국은 조금 미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2개월밖에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3월로 늦춰졌다고 하죠. 과연 그 사이에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전업계가 불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전에 손이 나가지는 않죠. 아마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전업체들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월드컵도 있었는데 그때도 TV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고, 게다가 연말의 주요 행사인 불프, 광군제에서도 매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확실히 가전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지금 사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이익이 줄고 LG전자의 생활 가전 사업은 56개 분기 만에 적자를 낼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무려 56개 분기면은 10년이 넘는 거의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다는 건데 아마도 LG전자 주가도 또 흔들리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혁신가전의 판매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3전의 이동형 프로젝터는 출고가 119만원에서 최저가 기준 5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보니까 갑자기 사고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그만큼 안 팔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하락폭과 기간이 통상적 수준보다 크고 빨라서 가전업계는 조직을 개편하는 등 불황에 대비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 가전을 산다면 지금 사야지 조금 더 좋은 타이밍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방산주, 종전이랑 무관하게 지속적 성장할 것. 방산주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1년 내내 전쟁을 하는 걸 보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유엔이고 나발이고 털리는구나 라는 걸 전 세계가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기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만 내년 초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단기간으로는 주가 흐름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신한금투는 전쟁이 끝나던 아니던 전혀 무관하다며 LIG 넥슨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기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도 않다며 방산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실제로 그때 당시 세계 무기 거래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 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만든다고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보통 1년 단위로 중장기에 걸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방산주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가 본격 시작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직접 플레이 해보니 크래프톤의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 직접 플레이를 신한금투에서 해봤는데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나 봅니다. 판매량 추정치를 300만 장에서 240만 장으로 조정하고 목표포도 25배에서 20배로 낮췄다고 합니다. 조금은 나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며 탈출하는 스토리인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스토리 진행이 궁금하지만 그 뒤로는 단순한 임무가 반복되며 몰입도가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그래픽은 뛰어나고 타격감은 좋았다고 하니까 혹시나 크래프톤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리온 급등합니다. 음식료주의 시간이 오고 있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중국 개방 기대감에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오리온은 중국 개방 전인 11월에도 전 지역에서 실적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23년에는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원가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겠죠.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원자재 수혜는 내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중 공동지수 기억나시나요? 몇 달 전에 한중 공동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 공동지수를 기초로 한 ETF가 내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연계한 최초의 상품이니까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 내일 상장되는 ETF는 총 4종으로 반도체 2개, 전기차 2개라고 합니다. 운용사는 타이거 그리고 코드X, 각각 KRX, CSI 한중 반도체 지수와 KRX, CSI 한중 전기차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으며 두 지수 모두 한국에서 15개, 중국에서 15개 기업을 뽑아서 총 3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중국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사 환매 요청의 골머리. 일부 증권사에서 랩 어카운트 계정에서 발생한 환매 요청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돈 쓸 일이 많아진 기업들이 유동화가 가능한 상품부터 해지하고 있어서 증권사는 난감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월말 기준 153.7조였던 잔고는 10월 말 기준 133조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꽤 많이 줄어든 거죠. 얼마 전에 레고랜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을 때 그때 10월 달에 10조에 가까운 돈이 빠지면서 패닉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리겠죠. 실제로도 한 증권사는 랩 어카운트 상품을 제때 환매하지 못해서 환매 연기 요청을 한 곳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아직까지 엄청나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환매 요청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환매 요청을 연기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네요. 몇몇 증권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 삼성전자 눈높이 뚝.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뭐 별 수 없겠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낮추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기존에는 2.6조였는데 1.5조로 변경하면서 약 42.3%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가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까 매우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메모리 업종 약화, 스마트폰, TV 출하량 감소에 따라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했다며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더 가팔라 내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은 이러한 다운 사이클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 되어 있다며 반도체 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온다면은 주가는 다른 양상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6만원 밑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내년 겨울쯤 되면은 7만 전자는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죠.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하이닉스 홈페이지 소식란에 주가 반등을 전망하는 증권사 인터뷰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고문이 아니라 SK하이닉스에서 직접 자체 인터뷰를 진행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이닉스 내년엔 주가 오른다라고 직접 밝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인가 봤더니 미래세 연구원의 인터뷰로 내년 하반기 반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 악화는 내년에도 일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반등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다고 하며 데이터 센터 서버용 D램 시장이 상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12월이 끝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끝나고 23년이 되면은 하이닉스는 결국 적자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밝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 사서 밝을 때 파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언제 내가 용기를 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내년 겨울에 하이닉스 10만 닉스가 되어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역대급 혹한. 미국 전역에 영하의 혹한과 거센 겨울 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한파 정전을 겪은 텍사스를 포함해 당국이 대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번 악천후는 중서부 태평원 지대를 휩쓸고 강추위는 플로리다주 같은 남쪽 지방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몬태나주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이거 차는 움직이나요? 마이너스 51도, 그리고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영하 57도를 기록한다는 혹한 경보가 발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텍사스도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고가 되었다고 하니까 작년 2월 기억나시죠? 한파 정전으로 삼성전자 공장이 셧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꼭 그런 일이 없이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빙판길 운전 조심하세요. 한파와 폭설로 빙판길 사고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빙판길 운전은 걱정이죠. 빙판길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감속할 때는 최대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콱콱 밟지 말고 천천히 차를 멈추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감속이 되면 브레이크를 짧게 나누어서 밟아줘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며, 절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차량이 미끄러져서 쭉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눈 올 때 운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마지막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송금해도 괜찮. 우리가 가끔 정신없을 때 실수할 수 있는 송금 실수. 그러나 내년부터는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능한 금액은 5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지만 범위가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먼저 수취인에게 금전 반환 요청을 해야 되며, 거기서 이제 난 못 주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조금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B한테 보내려다가 C한테 잘못 보냈어요. 그런데 C가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C는 이거를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건지, 예전에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안 돌려줘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혹시나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